그래서 치환술을 했다고 들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뱅글뱅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은 없어졌는데 이제 잔잔한 어지럼증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병원 가가지고 나 좀 계속 어지러워요 그랬더니 검사를 다시 했더니 이제 이석증은 좋아졌어요 그러는데 이제 증상은 이제 환자는 계속 괴로운 거죠.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오늘은 그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석증이라는 병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인데요. 이석증 환자들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이 검사에서는 이석증이 다 나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계속 잔잔하게 어지러운 후유증처럼, 그런 분들을 자주 진료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왜 이석증 이후에 계속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지, 이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를 약간 재구성한 건데요. 29세 여자 환자인데, 원래 어지럼증이 가끔 있었던 분인데 이제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고, 한 달 전에 갑자기 이제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는데, 이제 누울 때나 누워서 돌아 누울 때 이제 심하게 회전하는 어지럼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체위가 변함에 따라서 강하게 회전하는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이석증의 특징인데요. 이 환자가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석증인 줄 알고 근처 이비인후과를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석치환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석증이 평형기관 내부에 있는 평형추 역할을 하는 돌, 우리 원래 다 가지고 있는 그 이석, 귀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이석이라고 하는데, 이석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그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이제 고리 안에 들어가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건데, 이 고리에 빠져 있는 돌을 다시 이석기관으로 집어넣는 게 이석치환술이거든요. 치환술하면 좋아지는데, 그래서 치환술을 했다고 들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뱅글뱅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은 없어졌는데 이제 잔잔한 어지럼증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병원 가가지고 나 좀 계속 어지러워요 그랬더니 검사를 다시 했더니 이제 이석증은 좋아졌어요 그러는데 이제 증상은 이제 환자는 계속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약간 있었고 그러다가 이석증 생겼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후에 다시 재검했을 때는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잔잔하게 어지럽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병력이거든요. 실제로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운전할 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어지럼증이라는 하나의 증상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이 어지럼증을 감지하는 말초신경,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전정기관의 평형신호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 신호가 입력되는 뇌가 얼마나 과민한지, 그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강한지, 이 세 가지의 이 팩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같은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움직일 때보다는 차 탈 때보다는 배 탈 때, 이럴 때 이제 더 많이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심하게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이제 차를 타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요약하면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이제 빙빙 도는 느낌이 났는데, 지금은 빙빙 도는 회전성은 없어졌지만 걸을 때 바닥이 푹푹 꺼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멀미하는 것 같은 증상이 가만히 있을 때도 나오고 운전할 때는 더 심하다. 정지에 있어도 세상이 출렁거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걸 이제 이 환자가 의학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받은 거는, 이석증을 진단받고 치환술을 했는데 회복은 됐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안 좋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걸까? 계속 어지러운 이런 환자들을 이제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이석증 자체가 치환술이 애초에 잘 안 됐다. 그래서 이 치환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치환술을 제대로 해서 치료는 했는데 제자리로 잘 들어갔던 돌이 다시 빠져나온 상황, 재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황이 제일 흔한데, 이 중추성 감작으로 인해서 이제 이석증 후유증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를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이석증이 남아있는 건지 재발한 건지를 알려면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지럼증으로 병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바로 이 안진 검사거든요.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데, 평형기관은 고막 안쪽에 달팽이관 옆에 붙어 있지만 평형기관에 생기는 문제를 이 고막 안쪽에 있으니까 밖에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돌이 떨어진 거를 여기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형 신호가 안 맞으면은 그 신호가 뇌에 입력되면 뇌는 눈을 통해서 안진이라고 하는 교정 운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안진을 찾아보는 거죠. 단순화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게 안진 검사 결과지인데 이 환자의 결과지거든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때, 고개 흔들 때, 눕힐 때,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 눕힐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눕힐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진이 어느 정도 강도로 유발되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안진이 아예 없으면 0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석증 환자들은 보통 20 이상 나오거든요. 보통 뭐 돌의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2점대, 1점대 이거는 사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고 정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이석증이 제대로 치료 안 됐거나 재발한 상황은 아니다. 전정기관 자체의 문제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처음 시작했던 이석증은 치료가 됐는데 그 심한 어지럼증에 뇌가 노출돼 가지고 이 뇌가 너무 평형 신호의 불균형에 너무 과민해져서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뇌가 과도하게 해석해서 어지러운 상태. 그거를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석증 후유증이라고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게 검사에서는 별 문제 없는데 환자 자꾸 어지럽다고 하니까 뭐 이제 의학용어로 이제 사이코제닉,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왜 실체가 없는데 이 환자 계속 어지럽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기도 했고, 뭐 비특이적 어지럼증, non-specific 어지럼증, 이거는 사실 진단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름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이 PPP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PPD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지속성 체위 지각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Persistent Positional Perceptual Dizziness인데 그 진단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진단 기준 나온 지 10년도 안 된 건데, 이전에 심한 어지럼증, 이거 이 환자 이석증이죠. 이런 큰 사건 이후에 3개월 이상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멀미하는 느낌, 흔들리는 감각이 있고, 이게 움직이면은 심해지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시각 자극이나 복잡한 시야 환경 이런 데서 좀 악화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이 환자하고 딱 맞죠. 그래서 이석증 후유증,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PPPD라고 한다. 그래서 PPPD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이 병을 이해하실 때 핵심적인 개념이 이 중추성 감작이거든요. 중추성 감작은 뇌가 감각 자극에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 그래서 원래는 문제 안 되는 약한 자극도 평형 감각의 이상도, 아까 평형 신호 불균형이 아주 경미하게 정상으로 볼 정도로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지럼증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증상이 뇌가 과민해 가지고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이 또 뇌를 과민하게 만들고, 과민해서 또 증상이 느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성 감작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이제 악순환이 된다. 중추성 감작은 PPPD뿐만이 아니라 뇌가 과민화해서 시작하는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있거든요. 편도통도 있고, 뭐 자율신경 실조증도 있고, 뭐 불면증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의 공통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PPD에서는 이 평범한 움직임을 이 환자의 뇌가, 환자의 평형 감각계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중추성 감작을 우리가 알 수 있냐? MRI를 찍어야 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MRI는 CT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뇌의 기능적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해부학적인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PPPD 환자는 MRI가 정상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MRI에서 찾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적인 중추성 감작이 된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한 게 정량 뇌파라는 방법이거든요. 뇌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머리에 전극 붙여가지고 뇌에서 나오는 이렇게 신호를 기록한 다음에 이 신호의 높이를 재서 같은 나이 또래 사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뇌가 중추성 감작에 대해서 과민해지면 이 뇌파가 높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극 주변이 빨갛게 변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왜 또 그림이 여러 개 나오냐면은 이걸 주파수별로 분류를 따로 하는 거예요. 뇌파는 아주 느린 뇌파도 있고 빠른 뇌파도 있고, 이거를 주파수별로 제일 느린 델타, 세타, 알파, 베타, 하이 베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하는데, 이 뇌가 과민한 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알려진 게 이 가장 빠른 하이 베타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이 하이 베타파가 이 환자가 치료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어지럽다고 왔을 때 굉장히 많이 과민해져 있는데, 이 환자를 제가 한 달 동안 치료했거든요.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나서 다시 증상이 다 좋아진 다음에 보니까 이제 다 정상화된 걸 알 수 있고, 환자들이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의료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럴 때 어떤 약을 쓰냐 궁금해 하시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플루나리진 하고 그다음에 발프로에이트 하루 2번, 플루나리진이라는 약을 이제 하루 1번 이렇게 해서 했더니 2주 정도 있다 오셨을 때 한 반 정도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거의 다 좋아졌다고 해서 뇌파 보고 좋아진 거를 확인하고 약 줄여서 끊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PPPD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실체가 있고, 이제 원인을 알면 관리가 가능한데, 뭘 관리해야 되냐? 중추성 감작된 상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추성 감작을 정상화시킬 때 처음 하는 게 환자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막 불안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치료의 일환이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낮추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환경에 이제 처음에는 가능한 피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사 입장에서는 증상이 지속되면은 약물 치료를 하면 이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앞에 환자처럼 해피하게 좋아지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최대한 증상을 완화시켜서 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는 정도까지는 대부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